안녕하세요. 경희보건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론, 원인, 검사 이런 내용만 얘기를 하니 듣는 분들에게는 그냥 공부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실제 치료 케이스를 곁들여 볼까 합니다. 연령은 40대 초반, 7년 전에 출산을 하신 분이고요. 이후에는 다시 임신 계획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3년 전까지는 꾸준히 자궁경부암 검진을 했고 검사에도 이상이 없었죠. 그런데 2년 전 검사에는 결과가 좀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직검사를 권유를 했고 결과상 자궁경부 이형성증 1기, 그러니까 CIN 1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행해서 진행한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고위험군 2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CIN 1단계에서는 기대요법이라고 해서 이름은 좀 거창하지만 내 면역력이랑 회복 능력으로 스스로가 개선이 되는 걸 기대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직검사 직후 CIN1 나오자마자 바로 원추절제술을 했습니다. 아마 출산 계획이 없는 상태인 게 크게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추절제술을 하고 수술 후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수술 후 정기검진을 하죠. 수술 후에 했던 세포진 검사 결과에는 이상 소견이 다시 보인다 하면서 조직 검사를 또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HPV 고위험군은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조직 검사를 해보자 라고 권유를 받고 보니 뭔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치료 방법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전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질환은 궁극적으로 면역 기능 향상이라는 결과물을 이끌어내야 하는 질환입니다. 조직검사상에 이상 세포들이 관찰되면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되지만 원추절제술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 검사나 수술 내역에서도 보이듯이 수술 직후 조직에는 이상은 없었지만 HPV 고위험군은 계속 존재를 했고 결국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이형세포들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내원은 했으나 한약적인 치료는 자궁경부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몸 상태를 살펴봐야겠죠. 살펴보니 출산 이후에 늘어난 체중, 고혈압, 그리고 평소 얼굴로는 열감이 좀 자주 올라왔고요. 그 탓인지 40대인데도 얼굴에는 여드름이 반복이 됐습니다. 손가락 끝에 습진도 있고 두피에 피부염도 있고 수시로 반복되는 감기에 한 번 걸리면 한 달이 넘도록 낫질 않아서 약을 달고 살았죠. 그리고 뭘 먹고 자는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사무직으로 오래 앉아 있어서 오후에는 하지부종도 좀 심했습니다. 월경은 규칙적이었는데 양이 워낙에 많아서 빈혈이 동반돼서 철분제를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빈혈 때문인지 잠을 자도 피로감은 개선이 안 되는 데다 잠도 좀 쉽게 들지 않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빈혈 때문에 먹는 철분제 때문에 평소에 무르던 대변은 가스가 많이 차고 변비 경향으로 좀 바뀌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상태였죠. 빈혈이 있으니 당연히 두통이나 손발 저림은 동반이 되고 있었고요.
빈혈로 인한 전신 증상에다가 순환장애, 전형적인 상열하한의 상태가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과연 면역 기능이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감기 같은 잔병 치레뿐만이 아니고 HPV에 대한 방어력도 좋을 리가 없겠죠. 아무리 수술로 변형된 조직을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HPV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수술 후에 남은 조직이 변형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었겠죠. 그렇다면 이제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은 한 가지씩, 증상이 좀 많아도 하나씩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상열하한의 상황을 좀 교정을 하면서 순환의 균형을 잡기 위한 치료를 했습니다. 한약 처방도 쓰고 침치료 병행을 하면서 주로 상체 쪽보다는 하체 운동과 생활 패턴을 교정해 나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체부는 열이 워낙에 좀 많이 오르는 분이라서 상체 쪽 근력 운동보다는 하체 쪽의 순환량을 늘리기 위한 하체 운동을 좀 많이 권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자 손의 습진, 그리고 두피의 피부염이 좀 진정되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의 월경량이 한 60%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생리전 두통도 현저히 줄고, 그리고 생리통도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월경 전후로 심해지던 부종이나 저림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기에 따라서 반복되던 냄새나는 분비물 역시도 좀 현저히 줄어들어서 이제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기는 하지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 가면 녹초가 되는 상황이라 운동까지는 엄두가 안 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치료를 진행하면서 이제 2달 반 정도 지나고 찾아온 월경에서는 양이 지난달보다도 조금은 더 줄었어요. 그래서 50% 정도로 조절이 돼서 이 정도만 되면 월경으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혈액 검사를 했었을 때에도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것 같다고 철분제는 복용을 중단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3개월이 지나 권유받았던, 그러니까 조직검사 대신 좀 침습적인 검사라서 세포진 검사와 HPV 검사를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세포진 검사상 E형세포는 관찰은 되기는 하지만 HPV 고위험군 2개 중에 1개는 소실이 되었다라고 하더군요. 세포진 검사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세포진 검사의 특성상 탈락되는 세포들을 모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즉각적으로 E형세포가 모두 제로 이렇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HPV가 개선된 것과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았을 때 치료 방향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치료를 이 방향으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습진이나 피부염, 부종, 저림, 분비물, 월경통 이런 재반 증상들이 안정이 되어서 이제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운동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워킹맘에 이제 업무도 과한 상황이라 운동까지 권유를 하는 건 좀 과한 처사인 줄은 압니다만은 이 질환이라는 게 얘기 드렸듯이 면역 기능을 보는 치료이기 때문에 운동은 물론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운동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료 도중에만 개선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후에도 치료를 종료를 한 이후에도 이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은 생활처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드리고 운동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 3개월이 지나고 세포진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정상, 이상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HPV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소실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미뤘던 조직 검사는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포진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이후로도 부부관계가 있었으니 정기검진에서 HPV 고위험군이 다시 발견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추후에 이제 다시 검사한 HPV 재검을 했었을 때 그 바이러스는 검출되지는 않았고요. 고위험군이 나왔었을 때에도 세포진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바이러스 질환은 살아있는 한 노출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궁경부의 경우 성관계가 있는 한 바이러스의 노출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상 조직이 생길 때마다 절제를 반복하는 게 아닌 내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체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실제 이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다시 재발되는 상황, 그리고 그 재발되는 상황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막아냈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생활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궁경부두 이형성증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